좋은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았다면 어디에서 특허를 내다 팔아야 할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입니다. 오늘은 특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특허로 내고 특허가 등록이 되면 이 특허를 매각하거나 라이센싱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IP, 특허를 매각하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특허를 등록을 받더라도 내가 이 특허를 등록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 등록받은 특허의 가치, 이 특허가 무엇인가를 공공연하게 널리 알리지 않는 한은 내 특허가 언제 등록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등록된 특허를 모른다면 도대체 특허 침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등록된 특허를 알고 그것을 살짝 비껴나가서 침해하게 되는 걸까요? 특허 침해가 발생하는 건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특허가 나오면 조회해서 그걸 회피해가지고 새로 등록을 받아가지고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 여부하고 상관없이 어떤 제품이 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그 현상을 보고 후발업체가 그 특허를 분석을 하고 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특허를 회피해서 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특허로 등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픈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 특허를 매각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거래소라고 하는 특허 거래하는 플랫폼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특허청에서 운영하던 IP마트, 특허장터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에는 특허를 공식적으로 거래해주는 플랫폼은 없어요. 검색 엔진에서 특허 거래, 특허 장터를 검색해 보시면 몇 개 뜨기는 합니다만 이건 공식적인 공공기관의 특허 거래 플랫폼은 아니고요. 특허법인이라든지 기술거래사,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설 판매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된 특허를 특허 거래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이것이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유럽에 여행 가서 누드비치에서 미녀를 만나는 것과, 그리고 일본 여행을 가서 온천에서 남녀 혼탕에서 아리따운 일본 여인을 만나는 것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특허 거래하는 플랫폼에 특허를 매각해서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특허를 올립니다. 즉 올리는 공급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래 금액은 대부분 몇 천만 원입니다. 반면에 그 특허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 수요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준이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가지고 누드비치를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비키니 미녀는 없고요. 중년, 노년의 부부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온천에 가가지고 남녀 혼탕에 가더라도 할아버지들만 많이 계시고요. 간혹 할머니들이 뜨문뜨문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남녀 혼탕, 그런 누드비치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리따운 비키니 미녀는 누드비치에 오지 않습니다. 남녀 혼탕에 오지 않습니다. 특허 거래 장터에는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것까지 특허를 매입하려고 하는 특허 매입 사업자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수익화하는 거, 라이센스화하는 거 아예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라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비싼 값에 팔리려고 하면 이것은 오픈된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비싼 금액의 것은 1대1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특허 아이템이 생활용품에 관련된 특허들이라면 거래를 일궈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용품이라는 것은 A라는 솔루션으로 그 불편함을 풀 수도 있지만 B라는 솔루션으로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허를 꼭 구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특허 거래가 쉽지가 않지만 원천 기술에 관련된 특허들은 생각보다는 프라이빗한 사설 공간에서 특허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NPE입니다. NPE를 통해 가지고 특허를 매각하고 혹은 특허 사용권을 허락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죠.
NP라는 게 뭐냐면요, Non-Practicing Entity,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특허 사업화권자라고들 하는데요,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특허 공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특허들을 매입해서 특허권을 확보하고 사용료를 받아내는 특허 사용권을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이 NPE에게 원천적인 기술, 원천적인 특허를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라이센스를 주고 사용권을 허락하면은 이제 그 NPE가 그 기술을 활용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사용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사용료를 받은 것을 이제 특허권자에게 배분하는 구조가 바로 NPE의 사업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NPE는 특허 공룡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감보다 산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기술을 보호할 수 없는 기업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NPE에게 기술 사용권을 허락을 하고 그 NPE가 대신해서 그 특허의 침해들을 막아줄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회사들에게 그 특허 사용권을 허락함으로써 사용료를 대신 받아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등록되는 순간 그것이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특허가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특허를 특허 장터에 올려서 수익으로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특허 장터에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넘쳐나고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아이디어를 사업화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직접 사업화가 유효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직접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론칭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아이디어의 수익 창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권준입니다.